예,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예, 공인노무사 수험생, 저는,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했었고요. 지금, 티치온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하고 있는 김대현 강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은, 마케팅 관리론 네 번째 시간으로요. STP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STP 전략은 이제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시고 있는 전략이고요. 예, 민간 기업들, 공공기관들도 있습니다만 민간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전략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배워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전반적인 그 마케팅 전반의 환경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일단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케팅의 이제 그 전반적인 환경 분석, 3C 분석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객들을 먼저 분석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경쟁사와 자사를 뭐 여러 경영 전략의 도구들과 그 회계학 그리고 및 재무관리론 회계학 그리고 이제 재무관리론에서 저희가 배우시는 많은 분석 도구들을 활용해서 자사와 경쟁사를 비교 분석하는 도구를 배우셨습니다. 물론 STP 전략과 그 이후 전개될 4P 전략 도구들도요. 경쟁사와 자사와 경쟁사들을 비교 분석하시는데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 분석을 하신 이후 구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세그먼트로 나누고 공략하고자 하는 시장을 결정해서 자사의 어떤 제품과 서비스의 이미지를 고객들의 마음속에 이제 위치시키는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하시고요. 이 포지셔닝 전략, STP 전략과 연계해서 이제 4P 전략이 이후 진행되고 또 4P 전략은 4C 전략하고 연결되고 이제 이것이 평가돼서 피드백돼서 발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 이제 기본적인 기업들의 어떤 마케팅 조사 방법론과 통계 분석론을 배우시면 마케팅 관리론에 대한 학습이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 주제들을 저희가 볼게요. 자, 그럼 마케팅 전략의 수립 STP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STP는 각각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의 약자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 시장 세분화, 목표 시장 선정, 타겟팅,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케팅 전략 수립의 핵심 3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흔히 각 개념의 첫 자를 따서 STP라고 표현됩니다. 자, 이하에서는 STP의 각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 먼저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를 보겠습니다. 개념은요. 자, 시장 세분화는 잠재 시장을 서로 다른 욕구를 갖는 구별되는 집단, 즉 세분 시장으로 나누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각각의 그 시장 세그먼트별로 고객의 니즈가 상이하고요. 그에 따라 기업이 모든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른바 선택의 문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시장을 나누셔서 전체 시장을 다 차별적인 마케팅 프로그램들로 대응을 하실 것인지 또는 이제 특정 시장을 정해서 마케팅을 하실 것인지 결정하셔야 되겠고요. 물론 이제 비차별적 마케팅이라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규모의 경제라는 장점이 있지만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이렇게 그 세부적으로 저희가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은 흔히 추천은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어찌됐건 저희가 이렇게 세그먼트를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단계를 저희가 배워보겠습니다. 그 시장 세분화의 단계를 보시면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이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을 이런 게 시험에 나오겠죠. 첫 번째 A번 세분 시장의 수준을 먼저 결정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매스 마케팅, 대량 마케팅의 경우에는 제품 시장 또는 서비스 시장 내 고객들을 구분하지 않고요. 전체 소비자들에 대해서 하나의 마케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스 마케팅이라는 것도 규모의 경제 관점에서 쓰일 수 있지만은 오늘날 기업들은 이 매스 마케팅을 그렇게 빈번하게 활용하지는 않는다고 하고요. 세그멘테이션 마케팅을 그러니까 동일한 제품과 서비스로 시장을 대응하더라도 각각의 소비자 니즈에 맞게 이렇게 광고나 이런 4P 전략들, 판매 촉진 프로그램, 가격 이런 것들 이제 조정을 해서 이런 다양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자, 세분화 마케팅은 세그멘테이션 마케팅이라 그래서요. 이 경우 선별된 표적 시장의 고객들에 맞는 제품과 유통망을 개발, 광고 및 판매 촉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표적 시장 내에서의 경쟁 기업들 대비 비교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 그죠? 경쟁 우위, 컴피터티브 어드밴티지를 확보하는 전략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틈새 시장 마케팅, 니치 마케팅은요, 세분 시장 자체를 더욱 세분화한 보다 적은 규모의 소비자 집단인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고요. 미시적 개인 마케팅, 마이크로 마케팅 또는 인디비주얼 마케팅은 개별적인 고객 수준에서 각 고객의 욕구에 맞춰 제품과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요즘 이제 마케팅 쪽에 매스 커뮤니케이션 그죠? 그러니까
그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대량으로 하는데 또 그 내에서의 고객들 각각의 요구사항들을 대응을 해드리는 그런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IT 기술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고객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게 좀 더 쉬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제품들과 서비스들을 약간은 좀 고객 수준에 맞게 베리에이션을 주면서 그렇게 또 커스터마이제이션도 하면서 대량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 그런 마케팅 용어도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분화의 이제 기준을 두 번째 단계는 설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세그멘테이션의 순서는 A번 세분 시장의 수준을 먼저 결정하시고요. 그 이후 이제 시장을 어떤 기준으로 세분화할 것인지를 선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 이제 나오는 것은요. 다음 중 이렇게 나옵니다. 그 소비자 집단을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로 세그멘테이션 하려고 할 때 그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를 수험생 여러분들은 줄을 긋고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통계학적 변수, 데모그래픽스에는 인구, 나이, 성별, 소득, 가족 규모, 직업, 교육 수준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적으로 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구, 나이, 성별, 소득, 그리고 사회심리적 변수에 해당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섞어요. 그런 다음에 다음 중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로 시장을 세그멘테이션 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고르는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실 때는 인구 통계학적 변수는 외우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사회 심리적인 변수도 보세요. 성격, 가치관, 다 생각 이런 쪽이죠. 심리, 사회적 계층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변수죠. 라이프 스타일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인구 통계학적 변수하고.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각의 어떤 사회 계층이나 개인적인 심리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은 좀 주관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 통계학 쪽은 약간은 좀 객관적이고 이 사회 심리적인 변수는 말 그대로 약간은 좀 주관적인 게 섞여 있다. 그렇게 외우시면 그래서 그 각 개인이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사회 심리적 변수의 라이프 스타일이 속한다는 것을 그렇게 외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라이프 스타일은 사회 심리적인 변수다. 이걸 잘 공부해 두시고요. 기타 행동적인 변수, 그죠? 예,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제품을 실제 사용하는 상황이라든지 behavior이라고 하고요. 행동적 변수는 그래서 occasion이라 그래서 제품을 실제 사용하는 상황이라든지 제품을 이제 구매하는 행동 및 그 행동의 빈도 그리고 이제 제품 구매를 통해서 추구하는 편익 benefit sort 그죠? 그래서 추구하는 편익 sort가 이제 그죠? seek의 이제 저희가 과거형이죠. 과거 분사 과거형. 그래서 어, 그 seek, sort, 그래서 benefit sort에서 추구하는 편익. 그래서 그 고객이 추구하는 핵심 편익 그리고 마케팅 활동에 대한 민감도, 그죠? 실제 행동적 변수도 실제 제품을 사용하는 행동, 구매하는 행동 및 그 빈도, 추구 편익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추구 편익도 뭔가를 제품을 구매하면 그에 따라서 편익이 따라온다 이렇게 외우시면 구매 행동하고 편익이 좀 연결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런 마케팅 활동에 대한 민감도는 당연히 거기에 이제 그 민감한 정도에 따라서 이제 여러 제품의 구매 행동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마케팅 활동에 대한 민감도 역시 행동 변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돼서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외우시면은 외우시는 게 좀 더 편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세분 시장의 프로필을 작성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세분 시장을 이제 시장 세분의 세 번째 단계는 세분 시장의 프로필을 작성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세분 시장을 구성하는 고객이 누구인지 그죠? 그래서 누구인지 이제 나이라든지 성별, 소득, 라이프 스타일, 니즈, 구매하는 장소, 선호하는 미디어 등의 정보를 활용해서 이 세분 시장 자체를 구성하는 고객이 누구인지를 좀 자세하게 파악하는 그죠? 파악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그죠? 자, 그럼 시장 세분화의 절차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저희가 좀 그 3단계로 좀 나눠서 시험 문제가 만약 출제된다 그러면 세분 시장의 수준의 결정, 그 다음에 이제 세분화의 기준을 선정, 세분 시장의 프로필을 말 그대로 작성, 논리적으로 쉽게 외우실 수가 있겠죠. 자, 또는 이제 4단계로 저희가 또 보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세분 시장의 수준 결정, 그래서 시장을 세분화하는 기준을 결정한 이후 실제 시장 세분화를 실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분화된 각각의 시장에 대한 평가를 하신 이후 표적 시장의 선정. 그러니까 이 그림은
시장 세분화의 절차라고 되어 있지만은 타겟팅까지 좀 어느 정도 표현 동시에 포함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세그멘테이션 자체의 순서는 제가 말씀드린 3단계로 또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타겟팅까지 포함했을 때는 이런 형태로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 시장 세분화의 절차로 바람직한 것은 해서 나열된 것은 또는 바람직하게 수술된 것은 해서 이렇게 그 순서대로 나열하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잘 공부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시장 세분화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을 보겠습니다. 자, 시장 세분화가 제대로 수행되었다면 각 세분 시장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수치나 데이터로 측정 가능할 것이며 measureable이죠. 서로 다른 세분 시장과의 차이점, difference 이게 점이 뚜렷하고요. difference 그죠? 그리고 적절한 규모의 구매력이 뒷받침되어 기업의 충분한 수익성, substantiality 또는 profitability 이렇게 교수님들이 많이 표현하죠. 수익성 또는 이제 이익성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그들의 구매 행동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각 세분 시장은 기업의 노력이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는 접근성을 accessibility죠.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너무 기업 조직과 너무 떨어져 있거나 예를 들면 이제 우주 정거장에 있는 그 우주 비행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건 좀 어렵겠죠. 특수한 기업이 아닌 이상은 뭐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또는 뭐 그저 지리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는 지역에 고객들이 있다 했을 때도 접근성 측면에서 좀 그죠 쉽지가 않겠습니다. 어렵습니다만 이제 그런 성공 조건들을 잘 그죠 저희가 충족을 했을 때 시장 세분화가 성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 세분화 이후 공략하고자 하는 목표 시장을 선정하는 타겟팅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개념을 보겠습니다. 타겟팅은 각 세분 시장의 매력도를 평가하여 하나 또는 복수의 표적 시장들을 선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 밑에 이제 저희가 이후 보시게 되는 이제 마케팅 전략은 마케팅 믹스에 대한 전략을 의미한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림을 보실 예정인데요. 이런 형태로.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케팅 전략은 마케팅 믹스에 대한 전략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 이후 저희가 보실 포피 전략, 그죠? 그래서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고 제품을 일단 개발을 하고 그 제품에는 상품과 서비스가 다 포함되고요.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유통 시스템을 결정하고 거기에 맞는 촉진 전략을 짜는 그런 마케팅 믹스에 대한 전략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그림 보면서 저희가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설명이 되겠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자, 시장 매력도를 이제 타겟팅 하실 때는 평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Market Attractiveness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장으로부터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의 규모를 뜻합니다. 시장 세분화의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세분 시장별 프로필을 통해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그 세분화된 시장의 매력도 판단 기준으로는 세분 시장의 크기와 성장성, 그러니까 그 시장 내에서의 소비자분들의 수 또는 수익 금액의 성장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시장 내 진입 장벽 및 경쟁자의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분 시장이 너무 작고 성장성도 아주 크지 않고 진입 장벽이 낮아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 시장 내 경쟁자들의 수가 너무 많고 이렇게 되면 시장의 매력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 목표와 일치하지도 않고 그리고 세분 시장에 접근이 쉽지도 않고요. 기회 제공의 안정성 측면에서 그 산업 자체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러면 시장의 매력도가 낮은 거고요. 세분 시장이 비교적 크고 성장성도 좋고요.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어서 특히 이제 설비 투자와 연계해서 진입 장벽이 많죠, 그죠? 또는 특허나 설비 투자들과 연계해서 진입 장벽이 있고 경쟁자의 수도 많지 않고 또 기업이 추구하는 바 목표와도 일치하고 세분 시장에 접근하기도 용이하고요. 그리고 산업 자체가 꾸준한 그 성장 패턴을 나타내기 때문에 산업 추진의 리스크가 크지 않다 하면은 그 산업은 매력도가 큰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시장 매력도를 평가해서 각각의 세분 시장 중에서 공략하고자 하는 시장을 이제 결정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표적 시장을 이제 세분화, 그죠? 된 시장을 각각 평가하신 이후 이제 선정을 하시는 겁니다. 자, 표적 시장의 선정에는 세 가지 전략 유형들이 있고요. 하나의 마케팅 믹스라는 거를 전체 시장에 적용하는 비차별화 마케팅이 있고요. 예를 들면은 한 권의 경영학 책으로 모든 종류의 수험 시장, 공인노무사 시장하고 공인노무사 쪽하고요. 공무원 쪽하고 시장하고 공무원 쪽하고 이제 CPA, 그죠? 공인회사 이런 시장에 모두 진입을 하는 전략이 있겠고요. 자, 세분 시장별로 다른 마케팅 믹스를 적용하는 차별화 마케팅. 예를 들면은
가격대별로 각기 다른 휴대폰 모델을 만드는 형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주로 가격대 기준으로 이 차별화 마케팅을, 그러니까 차별화 마케팅을 보통 많이 주로 대기업들이나 규모가 큰 중견기업들은 많이 취하십니다. 예를 들면 뭐 LG전자에서도 휴대폰을 만들죠. MC사업본부. 그리고 이제 삼성 쪽에서도 이제 그런 그 휴대폰들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삼성의 이제 그 스마트폰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S노트,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S20, S21, 그죠? 이런 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LG전자도 이제 뭐 윙이라든지 또 롤러블 폰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이제 또 G 시리즈, Q 시리즈, 저는 이제 V50S 싱키를 쓰는데 어찌됐건 그런 이제 LG전자, 삼성전자 이런 데가 또 TV들도 다 가격대별로 다르죠, 그죠? 그래서 많은 이제 그런 그 소비재 산업들은 이렇게 차별화 마케팅을 많이 추진하는 편이고요. 일부 이제 뭐 위니아 딤체, 그죠? 그런 이제 그런 쪽에서 특정 그 전자산업 중에서도 이제 세분 시장을 공략하는 그 집중화 마케팅을 추구하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이제 중견기업들 큰데 이상은 다 차별화 마케팅을 추진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차별화 마케팅은 잘 추진하는 기업이 잘 없습니다.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주로 차별화 마케팅이 많이 추진됩니다. 그리고 특정 하나의 세분 시장의 마케팅 믹스를 집중적으로 적용하는 집중화 마케팅. 예를 들면 한 시장을 정해서 그 시장에서만 판매될 경영책을 만드는 등 또는 위니아 딤체에서 그죠? 그런 이제 특정 뭐 김치 냉장고 쪽에 집중해서 마케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냉장고에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김치 냉장고 쪽에 이제 집중해서 한다든지 그런 이제 집중화 마케팅이 주로 집중화 마케팅은 이제 자원이나 인력 측면에서 그 한계가 있는 중견기업 중에 낮은 작은 쪽이나 중소기업들이 주로 집중화 마케팅을 많이 하고요. 중견기업들 큰데 또는 대형 그 글로벌 대기업들은 차별화 마케팅을 많이 추진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분들에게 좀 더 나은 제품들과 상품들 그리고 서비스들로 다 그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자, 타겟팅의 유형 그래서 저희가 그림 2로 비차별화 마케팅, 집중화 마케팅, 차별화 마케팅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세부 시장 1, 2, 3을 저희가 나누는 형태가 이제 차별화 마케팅, 집중화 마케팅이고요. 비차별화 마케팅은 전체 시장을 하나의 마케팅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인데요. 이건 이제 학계에서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쓰일 수도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이현정 이분, 2012년 제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만은, 이 지양해야 할 전략이다. 이게, 그죠? 이 좋지 않은, 약간은 좀 마케팅 전략 중에서. 왜냐면 전체 시장을 이제 세분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객분들의 어떤 그런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요구 조건들에 대해서 좀 대응성이 낮아질 수 있어서,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집중화 마케팅은 주로 이제 중견기업들 중에 작은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 자원이나 인력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는 기업들이 특정 세부 시장을 정해서 공략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물론 대기업들도 이런 전략을 취하실 수 있고요. 차별화 마케팅은 세부 시장을 나누고 각각 다른 마케팅 전략과 그죠? 전략을 이용해서 대응하는 전략이고요. 각기 다른 제품들, 그러니까 가격대가 고가, 중가, 저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또는 이제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상이한 광고나 이런 그 포피 믹스들, 광고나 촉진 전략, 가격 전략이나 유통 전략을 이용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도 차별화 마케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잘 공부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3번 이제 그 이렇게 공략하고자 하는 시장을 타겟팅을 하신 이후에는 그 공략하고자 하는 시장 내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자기 회사의 제품과 상품 그리고 서비스의 어떤 이미지, 이 전반적인 측면을 이제 위치시키는 포지셔닝을 저희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의 마케팅 전략론은 이제 필립 코틀러라는 유명한 그 미국 교수님들이 많이 교수님을 포함해서 많은 그 미국 교수님들, 전 세계 교수님들이 이제 틀을 짜줬고요. 특히 포지셔닝은 그 미국 쪽의 잭 트라우트 교수님하고 알리스, 당연히 전 교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자, 잭 트라우트 교수님하고 알리스라는 교수님의 그 포지셔닝, 그죠? 포지셔닝 the battle for your mind 이런 책을 포함해서 이런 이 두 분이 많이 이제 기여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개념은 포지셔닝은 기업이 자사의 제품을 고객의 마음속에 경쟁 상품과 구별되는 분명한 위치를 차지하게끔 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머릿속에 위치한 경쟁 브랜드들로부터 차별화된 경쟁 우위 요소들을 제시함으로써 명확하고 핵심적이면서도 간명한 상품 또는 이제 제품의 어떤 여기선 제가 제품 상품을 섞어 썼습니다만 다 해당됩니다. 서비스도 해당되고요. 포지션 위치를 전달하는 과정으로서 우리는 과연 고객에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제품이 갖고 있는 어트리뷰트라는 속성, 예를 들면 세계 7대 자연경관 제주도처럼, 또는 제품이나 상품 서비스를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 예를 들면 흡수가 빠른 소화제, 그다음에 사용 상황, 유즈 애플리케이션, 초과 근무할 때는 바카스, 동아지하게 그죠? 또는 이제 사용자 유저, 트렌드를 선도하는 고객들이 사용하는 제품 또는 경쟁자 컴피티터, 경쟁사 대비 30% 가벼운 제품 또는 제품군, 프로덕트 카테고리 그래서 업계 탑3 또는 품질 가격 등을 사용하여 다른 회사와는 다른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음을 고객에게 알리는, 예,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그죠? 차별화된 어떤 그 기업만의 경쟁 브랜드들로부터 차별화된 경쟁 우위 요소들이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위치가 돼서 그걸 이제 그게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제품이나 상품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동으로 연결되고요. 그게 만족스러우면은 재구매로 연결이 되겠죠. 자, 포지셔닝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게 시험 문제가 저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지셔닝 쪽은 포지셔닝이 의미, 그다음에 포지셔닝의 순서 이런 것들이 또는 포지셔닝 그 이후 저희가 배우실 맵의 작성 순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 문제로요. 자, 포지셔닝의 과정을 보시면 포지셔닝 경쟁 제품의 결정, 표적 시장 내 고객의 분석, 경쟁 브랜드의 포지셔닝 내용을 조사한 이후 우리 제품의 포지셔닝 컨셉을 개발해서 포지셔닝을 실제 이제 실행을 한 이후 그 포지셔닝의 실행이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 이런 순서로 또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또는 포지셔닝이 소비자 욕구와 경쟁 상황에 대한 분석, 그리고 가능한 경쟁 우위 요인의 검토, 그리고 차별화 요인의 선정, 그리고 선정된 포지션의 전달,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포지셔닝 활동에 대한 평가, 이런 순서로 저희가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알아두시고요. 첫 번째 걸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로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공부해 주시고요. 자, 포지셔닝을 하실 때는 퍼셉션 맵, 그 지각도 또는 포지셔닝 맵, 이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어요. 포지셔닝 맵, 그죠? 자, 지각도를 작성하실 때는 먼저 경쟁의 축, 차원들을 먼저 찾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소비자가 중시하는 가치, 밸류나 효용, 베너핏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만족과 불만이 나타나는 지점을 포착해서 각 차원의 이름을 붙인 이후 이를 경쟁의 장으로 삼아서 경쟁사의 자사의 위치를 파악해서요. 표적 시장 또는 틈새, 니치 마켓을 찾은 이후 우리 제품의 이상적인 포지션을 발견하는데 이 포지셔닝 맵이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시각화된 도표상에서 빈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표적 시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고요. 예컨대 두통약 시장의 효과성 낮음, 휴대폰 시장의 품질 낮음, 이게 이제 저가격하고는 다른 차원이고요. 이런 축들이 만약 존재한다면 이쪽에 만약 상기축들과 관련된 빈틈들이 존재하더라도 이들을 좋은 표적 시장들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예, 이런 그래서 다음 중 그 포지셔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서 이게 나올 수가 있겠죠. 포지셔닝 맵에 빈틈이 있다는 것은 무조건 좋은 표적 시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 답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반드시 이거. 자, 그럼 포지셔닝 전략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과정.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순서대로 다음 중 나열된 것을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자, 순서는 소비자 욕구와 경쟁 상황에 대한 분석, 가능한 컴피터티브 어드밴티지 경쟁 우위 요인의 검토, 그리고 차별화 요인의 선정, 디퍼런시에이션, 그 다음에 선정된 포지션의 전달. 자, 이런 순서로 저희가 외워두시고요.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저희 공인노무사 시험 1차 시험에 마케팅 관리 이론 쪽에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포지셔닝 맵 이제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건 카페 프랜차이즈의 포지셔닝 맵이고요. 자, 그래서 프라이스, 퀄리티라는 두 개의 축들을 이용해서 기존의 카페 프랜차이즈를 이거는 약간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김유진이라는 분이 2016년도에 작성한 포지셔닝 맵이고요. 이때 당시 기준으로 물론 이 포지셔닝 맵에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기업들이. 자, 보시면은 이제 스타벅스 같은 스타벅스 커피가 하이 프라이스 하이 퀄리티죠. 그리고 이제 에디아 커피 이런 데가 로우 프라이스 로우 퀄리티 쪽이고요. 그 중간에 이제 커피빈이나 뭐 톰앤톰스 커피라든지 카페베네 그리고 이제 엔젤리너스 커피 이런 데가 다 섞여 있죠. 그죠? 자, 여기 이제 카페 프랜차이즈의 포지셔닝 맵을 그려보시면 이 그 우측 하단에 로우 프라이스 하이 퀄리티 쪽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공략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격대를 유지하면서 하이 퀄리티를 유지한다는 것이 그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측면에서 엄청난 기존 기업들 대비 혁신을 하셔야 되겠죠. 동시에 확보된 그 원가 경쟁력을 또 퀄리티를 높이는 데 투자를 해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 가능하다면 이 그 로우 프라이스와 하이 퀄리티 쪽 시장을 나름대로 공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저희가 포지셔닝 맵이 이제 시장 내에서의 니치 마켓 또는 기존 기업들이 공략하지 않은 쪽을 결정해서 공략하거나 또는 기존의 하이 프라이스 하이 퀄리티 쪽에 또 공략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또는 이제 로우 프라이스 로우 퀄리티도 있는데 그 중간 단계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포지셔닝 맵을 작성해서 기존 시장의 경쟁 구도를 인식을 하신 이후, 그죠? 분석을 하신 이후에 자사가 이제 선택하고자 하는 포지션을 결정할 때 이 포지셔닝 맵이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이게 물건이나 이런 제품, 그 상품 서비스가 팔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포지셔닝 맵을 그렸을 때 그런 그 파트가 충분히 또 시장성도 있고 또 소비자들이 구매를 실제 해주셔야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포지셔닝 전략을 저희가 제품 차별화, 서비스 차별화, 이미지 차별화 또는 인적 차별화로 저희가 나눠서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포지셔닝을 이제 경쟁 기업들과는 차별화된 뭔가 포지셔닝을 결정하셔서 전달하실 때는 차별화 포지션을 결정해서 전달하실 때는 소비자분들에게 제품을 차별화시킬 수도 있고 서비스를 차별화시킬 수도 있고 기업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차별화시킬 수도 있고요. 고객과 접촉하는 종업원의 친절한 서비스를 강조하는 인적 차별화가 추진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의 STP 전략 제가 이거는 한번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다 정리하는 형태로요. 스포츠 마케팅에서의 STP 전략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이런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이거를 한번 직접 이제 화면을 정지시키고 보셔도 되겠고요. 제가 이 수업 자료는 제가 인터넷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직접 프린트하셔서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STP 전략의 플로우를 한번 작성을 해본 자료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이죠. 자, 이 내용도 저희가 앞에서 공부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차원 분석법을 활용해서 이제 포지셔닝의 포지셔닝 맵을 작성해서 그 자기 회사의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포지션을 결정하실 때 그죠?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한 단계 더 들어가 있는데요. 포지셔닝을 확인한 이후 재포지셔닝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재포지셔닝은 자기 회사의 위치를 다시 위치를 지우는 작업도 될 수 있고요. 또는 각종 마케팅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경쟁 기업들의 위치를 재포지셔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위치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과 차별화되는 자기 회사의 포지션을 전달하거나 재포지셔닝 하면 그와 연계해서 다른 회사들의 어떤 위치가 또 재포지셔닝 될 수도 있어요. 리포지셔닝, 그죠? 자, 그리고 이 자료에서 약간 특이한 점은 마이클 포터 교수님의 본원적 경쟁 전략. 저희가 이제 그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그 다음에 집중화 전략이 있었죠. 예, 그게 지금 타겟팅에서 논의가 되는 이런 마케팅하고 연결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비차별적 마케팅은 규모의 경제와 원가 우위라고는 했습니다만은 굳이 연결을 시키자면 저희가 원가 우위 전략 쪽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가 시장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 마이클 포터 교수님의 본원적 경쟁 전략은 차별적 마케팅이나 집중적 마케팅하고 많이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차별적 마케팅 전략이 주로 이제 저희가 그죠? 그 각각의 세분 시장별로 다른 마케팅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고가 제품군 쪽에는 차별화 전략이 주로 쓰이는 것이고요. 중가 제품이나 그러니까 중가 제품은 약간 좀 섞여 있는 거고요. 차별화 전략, 원가 우위 전략. 그리고 저가 제품군은 원가 우위 전략이 많이 활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전혀 차별화 전략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내에서도 원가 절감이 많이 이루어지지만 또 차별화 요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많은 비중으로 차별화 전략 또는 원가 우위 전략에 활용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집중적 마케팅 전략이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원가 우위 집중화 전략 또는 이제 차별화 집중 전략, 원가 우위 집중 전략 이런 전략하고 연결이 돼서 논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시장 세분화를 위한 소비자의 인구 통계학적 속성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제가 제가 나옵니다. 그죠? 성별, 소득, 교육 수준, 생애 주기. 그죠? 라이프 사이클 스테이지 이런 것들은 인구 통계학적 속성에 해당되고요. 라이프 스타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외우실 때 각각이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사회 심리적인 요인에 따라서 약간은 주관적으로 좀 결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인구 통계학 쪽은 약간은 좀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성별, 소득, 교육 수준, 라이프 사이클 스테이지 이런 것들은 그 생애 주기는 나이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딱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라이프 스타일은 추구하는 바가 각각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약간은 좀 사회 심리적인
속성하고 연결이 된다. 정답을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저희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시장 세분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시험 문제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자, 그 인구 통계학적인 저희가 이제 그 세분화는 나이, 성별, 그다음에 이제 가족 규모, 그다음에 이제 그 소득, 직업,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종교, 그래서 이런 그 교육 수준 등을 바탕으로 시장을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1번은 맞죠? 그죠? 저희가 이제 객관적인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들로 세분화하는 1번은 맞고요. 자, 2번의 사회심리적 세분화는 추구하는 편익, 사용량, 상표 애호도, 사용 여부 등을 바탕으로 시장을 나누는 것이다. 자, 2번은 틀렸고요. 자, 그래서 행동적 세분화에 대한 설명이 2번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행동, 그와 연계된 상표 애호도, 사용 여부 다 행동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행동과 연결되는 추구하는 편익. 그래서 2번은 저희가 행동적 세분화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 3번 보겠습니다. 시장 표적화는 시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도록 고객을 위한 제품 서비스 및 마케팅 믹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자, 3번은 그 시장 내에서 자사기업의 위치를 정하는 포지셔닝과 관련된 얘기고요. 시장의 표적화, 타겟팅, 공략하고자 하는 시장을 결정하는 시장 표적화는 아니고요. 4번이 시장 표적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여기서 시장 포지셔닝, 그러니까 3, 4번이 이제 설명이 바뀌었죠. 시장 포지션, 세분화된 시장의 좋은 점을 분석한 후 진입할 세분 시장을 선택하는 것이 타겟팅, 시장 표적화가 되겠습니다. 자, 5번 행동적 세분화는 구매자의 사회적 위치, 생활 습관, 개인 성격 등을 바탕으로 시장을 나누는 것이다. 자, 5번은 어떤 그 성격, 생활 습관 다 주관적이죠, 그죠? 구매자의 사회적 위치, 사회적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 심리적 세분화, 그죠? 사회 심리적 그죠? 속성에 따른 세분화. 그래서 이제 심리나 사회적 위치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5번은 행동적 세분화가 아니고요. 사회 심리적 세분화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실 때 무조건 외우시지 말고 이렇게 논리적인 흐름을 이렇게 구성하셔서 외우시면 이제 편하시겠죠. 자, 3번 표적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다수의 표적 시장을 대상으로 할 때는 순환적 마케팅 전략이 아니고 차별적 마케팅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의 통합 표적 시장에는 역세분화 마케팅 전략, 이게 이제 약간은 비차별화 마케팅이랑 같은 얘기가 되겠죠. 세분화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합쳐서 대응을 하는. 근데 이제 그 규모의 경제라는 장점이 있지만은 그 학계에서는 일부 학계에서는 이제 그 소비자의 욕구에 대한 대응성이 좀 낮을 수 있어서 비차별화 마케팅을 추천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찌됐건 4번도 맞고요. 5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다수 표적 시장에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차별화 마케팅 전략이 추진된다. 그리고 단일 표적 시장에는 집중적 마케팅 전략이 집중적 마케팅 전략이 활용된다. 이번 좀 되겠어요. 자, 4번 보겠습니다. 경쟁 제품과의 차별성을 목표 고객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마케팅 전략은 자, 그래서 이제 인식시킨다, 소비자 마음속에 위치시킨다, 그죠? 3번 포지셔닝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전략은 이제 포지셔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5번 보겠습니다. 포지셔닝을 위한 유용한 방법 중 하나인 포지셔닝 맵의 작성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언급한 것은 그래서 이 시험 문제가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 정답은 저희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지셔닝 맵을 이제 작성하실 때는 차원을 먼저 결정해 주시고요. 차원의 이름을 결정한 이후 경쟁 제품 및 자사 제품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이상적 포지션의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정답을 5번으로 해주시고요. 그 포지셔닝 맵을 보면서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내용이 많아서 그냥 그죠? 자, 이거를 보시면 자, 먼저 이제 차원, 그러니까 프라이스하고 퀄리티라는 축들을 결정하시고요. 이게 이 차원 자체 이름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축을 일단은 차원을 결정한 이후 두 개의 축들을 이제 죄송합니다. 먼저 축들을 두 개를 하기로 차원을 결정하시고 2차원으로 보죠. 이 2차원으로 하셨을 때 각각의 차원의 이름들을 이제 price, high price, low price, high quality, low quality 이런 형태로 price하고 quality를 기준으로
차원들의 이름들을 결정해 주시고, 그리고 경쟁 제품 및 자사 제품의 위치하기, 그죠? 전체 이제 이 포지셔닝 맵에서 이제 위치하는 이 기업들의 위치를 결정해 주신 이후, 이상적 포지션의 결정.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자사 제품까지 포함이 됐다. 예를 들면 스타벅스에 있는데 다른 경쟁 기업들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게 없는 상태로 그냥 경쟁 제품의 위치 확인만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하이 퀄리티, 로우 프라이스 쪽이 약간 좀 비어 있으니까 이쪽을 이상적인 포지션으로 이제 기업 경영 혁신도 하고 퀄리티를 높이는 활동을 동시에 해서 이쪽을 공략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하이 프라이스, 하이 퀄리티, 로우 프라이스, 로우 퀄리티. 이 로우 프라이스, 하이 프라이스 쪽은 좀 공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건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각각 결정하셔서 그렇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저희가 그 5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포지셔닝 맵이 좀 커서 정답을 5번으로 저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죠. 그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포지셔닝 SDP 전략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포피 전략을 제가 제품 전략하고 원래는 다 줌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제 제품 전략하고 가격 전략을 제가 제품 상품 서비스죠, 그죠? 프라이싱 전략, 가격 전략을 제품 전략을 해드리고 가격 전략까지요. 그리고 이제 그 유통 전략하고 플레이스 스트래터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촉진 전략, 프로모션 스트래터지를 줌 강의들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그,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험생 여러분 건강하시고 성공하십시오.